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또 넘어갈 수 없는 게 상담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에서는 상담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면담이라는 말을 써요.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상담을, 상담학과가 있으니까 그 용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상담을 면담 기술 이런 식으로 실천론 하반부에 가면 29개 정도 나와요. 그 전문 용어들 쭉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직면한다, 명명화한다 이렇게죠. 그런 것들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죠. 직면이라는 단어가 뭐냐? 직면은 바로 말 그대로 바로 보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대놓고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 보는데 오자마자 막 입 바른 소리하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인데 말이야. 그냥 팍팍 얘기하면 네가 나 신뢰도 형성되었는데 나한테 왜 그 말을 하지?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몇 번 만났어. 친해졌어. 좀 그죠? 같이 밥도 먹는 사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서로 친해졌으니까 좀 아픈 소리에 팍팍 해도 받아들이죠. 그게 직면이라는 거죠. 이게 한 단어를 쓰는데도 어떤 식으로 상담하냐, 어떤 식으로 면담하냐 했을 때 그런 전문적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그 과목을, 지식을 소환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또 시험 보려고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돼요. 직면은 그런 거구나. 명명화가 이런 거구나. 재보증은 이런 거구나.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용어도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중간평가, 기말평가 하지만 사실 형상평가, 총괄평가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우리는 종결, 중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들은 형성평가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형성평가에서 중간평가로 끝나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는 총괄평가로 끝나야 돼요. 이런 단어를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라면 전문가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얘기해드리고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거다. 이 상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써요. 당연히 하는 거 그 프로그램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구별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뭐든 하는 건 일종의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 한다, 미니 올림픽 한다. 그것도 이게 활동이에요. 그것도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활동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전문가로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항상 뭐가 되냐면 대상, 목적, 방법이 있어요. 대상, 누구냐? 노인, 아동, 청소년. 만약에 아동센터 입장에서 말하면 센터 내 아동들의, 그쵸? 그 대상이 있죠. 그럼 목적이 있어요. 뭐 할 거냐? 그럼 상담이니까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죠? 학습 상담 프로그램. 그쵸?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 정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활동은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울러 결과도 없어. 자, 일상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순함에 있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건 좋아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스폰지처럼 받아준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에 무관심해. 들어주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일상을 삶이 아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상의 대화가 단순함에 있다. 전문가답지 않다. 그럼 여러분 사회복지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개념은 항상 일상의 대화 속에서 진행된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화하면서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전문성이라는 개념은 뭐랄까? 대상, 목적, 방법.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만약에 예술 프로그램, 책 프로그램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같은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미술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는 방법을 쓰는 그림 프로그램 아니면 모빌 장애 프로그램 그렇죠. 아니면 조각 프로그램 그렇죠.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방법을 쓰는 겁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죠. 뭐 필요성 얘기하고 다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얘기해요. 그게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상, 목적, 방법이 필요해요. 그 제목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센터 안에 누구누구의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아니면 누구누구의 학습 향상을 위한 학습 상담 프로그램 학습 교육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제목이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만들려면 항상 비교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의 사이 속에서 구별해요.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즉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시간의 흐름을 떠나서 변화가 없다. 그럼 끝나는 거죠. 사실 지금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 사람은 미래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처럼 사회복지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간다. 내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전문가라고 한 사회복지 자격증이 뒤따라와주고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미래는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모든 사업 다 저했어. 사회복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결과를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자격증도 없어. 공부도 안 했어. 뭘 몰라. 나이가 넘어갔어. 60이 넘어갔어? 게임 끝. 그렇죠.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야 돼요. 요양보호사는 나이와 관계가 없으니까. 항상 모든 건 그게 타임 바운드라고 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답게 한다는 것은 항상 현재의 비포의 모습, 이게 전의 모습이에요. 사실 현재죠. here and now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비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here and now, 현재 여기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걸 바라보는 거죠. 문제는 상담 프로그램이 진짜 클라이언트가 전문 상담가에게 와서 뭔가 필요해서 상담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상담이라는 코스워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일 전문성 상담 공부 해보신 적 있나요? 상담학이라는 거 하신 분은 다행이지만 안 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습에서는 상담이라는 말을 안 쓰고 면담을 해보는 거죠. 근데 면담이 되고 상담이 되니까 그건 상담 프로그램, 상담 및 역량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기본 제목은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잡지만 상담 및 역량 강화. 왜? 상담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켰다 해서 상담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제목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누구 말을 들어주고 같이 이 얘기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결과에 무관심하는 종류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이건 일반인에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여기까지 결과까지 쫓아가면서 어떻게 됐으면 자꾸 묻는 건 그런 건 내가 좀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가족이 됐다. 슈퍼바이저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슈퍼바이저로서는. 그럼 일상의 삶 속에서 제가 물어보면 선생님은 거부감자, 그렇죠? 거기까지는 너. 이렇게. 근데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그러면 어때요?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결과에 관심을 있어요. 여러분은 이 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로 가야 되죠. 그러면서 전문성 강화하고 결과 중심. 그 문제 해결 방식. 이거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 방식이 되게 역량 강화 쪽으로 많이 가요. 상담에서는. 근데 상담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전문성 가지고 여기서 실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어간다. 코스워크로 만들어가면서 하나의 코스워크 실습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상담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상담학과를 지원해서 한번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고, 아니 상담학과 가지 않더라도 상담 강의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사이버 강의 싼 가격에 들을 수 있는 것 말고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이트 줘요. 그럼 들어보시면 돼요. 관심 있으면. 근데 관심이 없으면 쳐다보도 않겠죠.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끝났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상담을 실습을 하면서 되게 언제 상담이 들어가요? 자, 1, 2, 3 계획서 세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 5 일정에 기간 분석 보고 들어가서 기간 분석 보고서 마친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중간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에 중간 평가 전에 여러분이 인테이크지 같은 걸 한번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카페에 가면 이미 해놓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 인테이크지 다운받으세요. 이게 인테이크 슈트라고 하고 초기 면접 기록지라고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양식이 있어요. 다운받으셔가지고 다 지우세요. 딱 출력을 해가지고 오시면, 왜냐하면 여기서 자료 주는 거 여러분 다 그리고 할 수 없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똑같은 양식으로 가니까 그대로 복사해왔다가 이거 보고 체킹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부형 만나서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준비해 놓은 것을 교육 목적상 제공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개인 정보지만 교육 목적상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숙지를 해요. 그 클라이언트가 초기 면접 기록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기 전에 이 정보를 알아야 상담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키가 어떻고 피부색이 어떻고 몇 학년이고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기본적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배경을 다 깔아요.
그래서 인테이크지, 초기 면접 기록지 이걸 숙지를 다 하셔야 돼요. 이거 들고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언제? 손으로 쓰면서 머릿속에 듣고 타이핑 치면서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싹 숙지가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들어가요. 클라이언트는 이게 일상의 대화처럼 느껴지죠. 물론 상담이라는 이름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데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인테이크 시트를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다. 그 인테이크 시트에 보면 그게 뭐가 들어가요? 가계도, 생태도가 들어가죠. 그럼 가계도는 3대까지 되게 많이 따져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죠? 그러면 그 가족 구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가계도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이 클라이언트를 지도하고 있느냐. 생활을 책임져주고 있느냐. 누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엄마냐, 아빠냐. 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피치 못할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친숙한 관계에 있는가?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계도죠. 그러면 그런 가계도가 이 지역 사회 환경, 사회 상태도라고 하죠. 생태 환경도라죠. 그거에 맞춰서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즉 학교, 교회, 센터, 아동센터, 뭐 이렇게 해서 태권도 다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 이 아이가 연관되어 있냐. 생태도까지 같이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야? 만약 태권도 간다, 어디 학원 간다, 아동센터 가다 보면 안전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안심된다. 근데 만약 그 아동이 어떤 것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위험하다. 학원 가지도 않고 아동센터 가지도 않아. 아동센터 가면 보호가 되고 학습도 되니까 그나마 괜찮아. 유지는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다? 위험하죠. 그럼 당연히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갈 건지 당연히 나오겠죠. 안전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학습 지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돼서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한 장짜리에 대해서 카페에 가면 다 있어요. 선배들이 하는 거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러면 그 인테이크지를 다른데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이해한 부분 속에서. 그리고 아울러 그 이해가 정확한 이해인지는 직접 클라이언트 만나면서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차에서 4차까지 2차, 3차, 4차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론 상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나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과제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그건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죠. 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의 변화라든지 태도의 변화를 끄집어내기 위한 건데 네 가지 주제하면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그래서 교육적이든 어떻게 돼요? 학습적이든 미래적이든 그렇죠? 그런 걸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4차를 상담한 다음에 5차에서는 그러면 내가 4차를 과정 속에서 신뢰를 통해서 라포 형성이 다 되고 이미 다 4번에 만져서 친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처음에 인테이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4번의 모습 속에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개구리 만들어 놓고 톡 튀면 폭 튀죠. 갖고 놀 거 없는 시대에 개구리 만들고 개구리 게임 했잖아요. 그죠? 톡톡 치는 거. 그것처럼 역량 강화라는 거죠. 사회복지 개념은 뭘까요?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내려온 분들, 맥 없고 기운 빠지고 희망 없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올라가게 자극을 주어서 그들로 올라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는 강화 기법이라고 말을 쓰죠. 강화 기법. 그렇죠? 강화 기법을 쓰긴 쓰는데 어떻게 해요? 정적 방법과 부적 방법을 쓰죠. 정적 방법은 플러스 개념이고 부적 방법은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친구에게 만약에 어떤 것을 시키고 너무 무력한 아이에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했을 때 정적 강화를 쓰게 되고. 근데 저 친구는 딱 좋은데 다른 거 다 좋은데 화장실 청소는 이제 죽으라고 이렇게 기절할 정도야. 그러면 이 친구 화장실 청소는 돼? 안 돼요? 그럼 이 친구의 조건은 그런 거죠. 네가 화장실 싫어하니까 내가 이거 네가 하면 내가 화장실 좀 빼줄게. 그러면 이 친구는 화장실 청소 하기 싫으니까 다른 거 더 열심히 하겠죠. 그건 부적 방법을 써요. 부적 강화 방법을 쓰는 거죠. 이런 방식에 여러분 학교에 다 배운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네. 거기 끄떡 해줘야
몰라도 끄떡끄떡 해줘야, 대충 아는가 보다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진짜 생각 안 나는가 보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4차의 과정 속에서 하고 5차는 아까 턱 눌러주는 것처럼 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인파워먼트란 말을 쓰잖아요. 강화시킨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극이 돼요. 그래서 상호 자극을 통해서 하는, 부부싸움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죠. 상호 자극을 주면서 발전하는 그런 부부싸움은 괜찮아요. 근데 그건 부부싸움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렇죠.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싸움이라는 건 내가 안 되니까 막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게 싸움이잖아요. 싸움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다툼이라는 그 상호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5차 서비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그런 걸 서비스화, 역량 강화를 한다. 이게 다 서비스 제공이에요. 상담 프로그램, 미래 프로그램, 꿈 프로그램, 직장 프로그램, 이거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다 서비스 제공이에요. 근데 이 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은 일반 어른을 상대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 투기라는 말을 써요. 어디? 유아, 초등생,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분들은 서비스 제공한다는 말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서비스 받았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소원 들어주기 하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정이나 어린이 상대는 되게 소원 들어주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번째를 만나서 이런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제공할 때 되게 많은 돈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햄버거가 다 줬어.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살 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햄버거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걸 가서 사 먹을 돈 여유가 없어. 햄버거 가게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문제는 단체로는 가봐, 단체로는. 학교에서 반장 엄마 갖다 주니까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개별적으로 가본 경우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해줬던 것을 마치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아니면 언니, 오빠가 하는 것처럼 같이 가줘요. 1대1. 제가 아동센터 하면서 우리 딸들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주도 가고, 울릉도 가고, 독도도 가고, 해외여행도 보내고 다 했어요. 왜? 센터에서 같이 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다 싫대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는 거. 이게 아이들한테는 소중하더라니까요. 우리 식구끼리만 가면 안 돼요. 이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은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자기 것, 우리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단체로는 얼마든지 경험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같이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페라든지 햄버거 가게 하면 돈 계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뭐 줘요? 기다리는 거 주죠. 벨.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맡기는 거죠. 좀 시간이 되면 띵 울리면 쭉 울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서 네가 앞으로 가. 뒤따라가서 또 받아와서 이런 체험들을 해보는 거죠. 참 뭐든지 간에 당연히 영화에서 봤고 드라마에서 봤고 다 봤어.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세계 테마 영화 좋아하거든요. KBS 교육방송에서 하는 거. 막 드론으로 찍고 막 해가지고 예쁘고 막 와 멋있어. 와 전 세계가 우주가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막 멋있어요. 딱 좋은데 다 좋은데 내가 안 해본 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같이 인터뷰도 이제 해보고 내가 직접 가서 같이 노숙도 같이 해보고 아니면 같이 거기서 잠도 자고 산도 올라가보고 내가 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해주니까 단지 그런 거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후회죠. 그래서 마음에 저 소원이 한 가지 있죠. 매년마다 해외 찍고 오기 여행 찍고 오기. 동남아 쪽에는 한 번씩 가까우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가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너무 머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거죠. 직접 가서 발을 바꾸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주게 하면 훨씬 더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5차, 4차까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좀 그럭저럭 하는데 5차에서 소원을 한번 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돈을 비용한다면 되게 한 2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요즘 햄버거나 영화가 티켓 하나도 10,000원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사흥자들이 초등학교 머스마한 대학한테
그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하신 분이 실습을 하시면서 아이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얼마짜리 해준 줄 아세요? 가서 선물을 골라라 했더니 내가 고른 게 4,000원짜리야. 근데 4,000원짜리 골랐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교장 선생님이 약간 혼동 왔어. 아니, 그게 좋니? 라고 보니까 엄청 좋아요. 왜 그래?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제 생일 선물, 남한테 생일 선물로 받아본 거 이번에 처음이에요. 4,000원짜리, 그 비싼 것도 못 골라보니 경험이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예의상 4,000원짜리 고른 거야. 근데 그걸 받아는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한 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손자들은 기본 생일이면 10만원짜리 장난감이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손자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하다 보니까 뭐 내고 하면 10만원 넘어가 버려요. 선물하니 그나가, 어우, 야, 손자 아니면 못 주겠다. 근데 걔가 4,000원짜리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4,000원짜리 만족도가 완전 100%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저 선생님은 나한테 처음으로 생일 선물 해주는 거 기억이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또 누군가가 또 얘기했을 때 그분하고 만났을 때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원들 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차까지 끝난 다음에 6차에서 마무리 한번 해봅니다. 이 마무리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1회기로 맞춰야 될 건지. 자, 1회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6차로만 잡았지만 8회, 9회, 10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습의 목적상 너무 길어버리면 힘드니까 6회로 해놨잖아요. 그럼 6차까지를 1회기로 잡았을 때 여기서 마무리할 건지 말 건지. 그러면 마무리한다는 개념은 비포와 애프터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죠? 그럼 변화는 어떠한 형태로 아이에게 왔는지. 이런 파악을 해야 되겠죠. 변화가 없다, 무변화이다. 그럼 왜 변화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상담을 1회기로 마무리할지 2회기로 넘어갈지. 근데 실습 목적상 기관 사회복사한 2회, 3회 추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힘들어지니까 그냥 1회기로 마치는 걸로 실습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실습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냥 더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상담의 절차라든지 이런 필요한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많고, 상담의 기본 원리라든지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셔도 바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정도 소리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실습일지에 들어가지만 추후에 첨부자료로서 입증서리로서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원래는 저는 계획을 이것을 2개를 했어요. 2개를 두 사람은. 그런데 실수생이 좀 많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막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6회기를 1회기로 6차를 1회기로 만들어서 하나로 끝나는 걸로, 경험만 해보는 걸로. 여러분이 사회복지가 된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면 1회기차, 2회기차도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아이의 정서, 인지, 미래,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그의 마인드가 올라가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 퍼실리테이터로서, 아니 인헬블러로서, 아니면 카탈리스트로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사 역할을 하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상대방이, 그 클라이언트가 또 좀 나은 향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죠. 특히 상담 같은 건 인지 정서 쪽에, 그다음에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그다음에 뭐랄까요?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실습이니까 간략하게 한 형태를 취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더 확장시켜서 공부하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